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그 노인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후 2시 반쯤 골목 어귀의 작은 가게 앞에 그는 나타났습니다. 낡은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어깨가 조금 굽은 채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 말수는 적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걸로 주세요. 짧고 낮은 목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사가는 물건은 늘 같았습니다. 양도 같았고 포장하는 방식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고 같은 물건을 샀고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그 패턴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분은 왜 매일 똑같은 걸 사가시는 걸까? 가게를 지키는 김 사장은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은 장부를 펼쳐놓고 그 노인이 사가는 물건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이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혼자 드시는 걸까요? 그 양을 혼자 다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옷차림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손톱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김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지만 오후 2시 반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날은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노인은 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걸로 주세요. 김 사장은 물건을 포장하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쉬셔도 되는데요. 내일 2배로 사가시면 되잖아요. 쉬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건 작은 동네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저 어르신 매일 오시는 거 알아? 그러게. 비 오나 눈 오나 빠지는 날이 없더라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해석을 붙였습니다. 건강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 습관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혹시 누군가한테 전달하시는 건 아닐까? 자식분이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누군가한테. 추측은 상상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반이 지나도 3시가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걱정을 넘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걸음이 훨씬 느렸고 몸을 기울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 사장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가서 쉬세요. 안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원도 설명도 아닌 단지 이해해달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20살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어르신 매일 오시네요. 왜 매일 같은 걸 사가세요? 나도 모르지. 근데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지훈은 며칠 동안 노인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어르신 누군가한테 전달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그런데 함부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는 법이야. 다음 날 김 사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여쭤보자. 노인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 사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묻는군요.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사가는 거 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죠. 혈육은 아니지만 제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김 사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처음 만났죠.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작은 생명체가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자리로 달려간 거예요. 놀랍게도 아직도 그곳에 있더군요. 먹을 걸 가져갔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그때부터 매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가게 되었고 어느새 매일이 되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을 잘 믿지 않았어요. 아마 버림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찾아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몇 달이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제 손에서 직접 먹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믿는구나. 그 순간부터 알았죠. 이제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외로웠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해요. 오늘도 가야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겨요. 김 사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은요.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10살 때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배고픈 날이 많았죠. 그때 동네 가게 할아버지가 저를 매일 불러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분은 절대 동정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으시면서 많이 먹어라 하셨죠. 그분 덕분에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요. 제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행복했다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했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그러던 중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이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싶었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늙은이죠.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는 그걸 아니까요. 김 사장은 말없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은 노인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 어르신 10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누군가를 돌보신대.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노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반 노인은 나타났습니다.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날은 쉬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노인은 물건을 받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확고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3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반 노인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로. 어르신. 김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바지는 무릎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그날 김 사장은 핫팩 몇 개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추우니까 이것도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 꼭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사장이 물건을 포장할 때 조금씩 더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 알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수 만든 약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좀 갖다 주세요. 어느 아저씨는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에 추우실 텐데 이거라도 덮으시라고요. 노인은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 따뜻한 마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노인도 늙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가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김 사장이 급히 달려나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안 돼요. 먼저 가야 해요. 하지만 노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사장은 노인을 차에 태워 그곳까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 너머 작은 공터예요. 차는 좁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가서야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자 안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얗고 작은 개였습니다. 노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개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오늘은 좀 늦었지. 개는 노인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습니다. 노인은 가져온 음식을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 천천히 먹어. 내일도 올게. 모레도 올게. 매일 올게. 그 모습을 보던 김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든 폭설이든 이 노인은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매일 이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르신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에겐 제가 전부니까요. 제가 안 오면 이 아이는 혼자예요. 그래서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하지만 이 아이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그게 제 삶의 보람이 되었어요. 노인은 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기다려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여기 앉아서 기다린대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날씨에도 올 수밖에 없어요. 김 사장은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건강해 보이는 개였습니다. 털도 깨끗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작은 생명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도 가끔 노인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르신. 제가 만약 어느 날 못 오게 되면요. 이 아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이제 늙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부탁해야죠. 제가 더 이상 못 오면 이 아이는 또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노인은 김 사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개는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같은 물건을 사고 같은 길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그가 지켜온 시간의 무게를, 그가 10년 동안 지켜온 작은 약속을. 사람들은 살아가며 저마다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노인의 하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매일을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가게 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김 사장은 생각합니다. 저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겠지. 그리고 오늘도 그 노인은 누군가를 위해 걸어갑니다. 말없이 꾸준히 끝까지. 산 너머 작은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10년 전에 시작된 약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찾아가겠다는 약속.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오늘도 계속됩니다.